펀들입니다. 비주얼 브리핑 펀펀 강의 2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EFSF, ESM, ECB 이게 다 뭐예요? 이런 제목인데요. 정말 많죠.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먼저 EFSF인데요. 유럽 재정 안정 기금입니다. 말 그대로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금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기구가 아니고 조약도 아니고 기금. 기금이 뭡니까? 바로 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다른 데와 특징이 있는 것을 구분해서 알고 가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EFSF 이렇게 마크를 달아가지고 기금으로서 운영이 되고요. 2010년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이사회 그 결정으로 이것을 탄생시켰고요. 지금 각 정부의 그 보증 하에서 직접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400억 유로를 모았고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냐면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어떤 식이냐면 재정이 필요한 그런 국가의 채권을 삽니다. 사서 그러면 그 채권이 생기겠죠. 그 채권을 담보로 다시 차입을 받아서 차입하면은 다시 또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으로 다시 또 어려운 국가의 채권을 사는 레버리지 활용한 재무 지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SM인데요. ESM은 유럽 안정기구. 바로 유로피언 스테빌리티 메커니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구라는 거를 좀 유의하시면 돼요. EU 정상회담에서 지금 논의 중인 거지 현재 출범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13년에 원래 출범을 시키려다가 이제 유로 재정 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다시 회복될 기미가 잘 안 보이니까 2012년 즉 1년을 앞당긴 2012년에 출범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규모는 약 7천억 유로 정도를 모을 예정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유로존 17개국을 포함한 EU 27개국이 전부 동의를 해야 조약에 승인을 해야 출범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개입되지 않는 국가들이 조금 소극적인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원국 행동 제재 자체가 가능한 그런 좀 강력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민간 부분의 책임도 포함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것도 강제적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 같은 경우 민간 채권에 채무를 갖다가 상쇄시켜주는 없애주는 그 비율 같은 거를 지금은 협의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그냥 아예 정해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갖다가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리스가 스스로 20%를 뭐 하겠다 했다가 40%로 채무를 없애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중인데 그런 거를 종식시키고 아야 중앙에서 기구를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기구가 마련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출범 자체가 조금 지금 난항을 겪고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과는 다른 성격의 기구라는 거. 아직 출범을 안 했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하나 기금이랑 다른 거는요. 지금 ESM 같은 경우 출범하게 되면 완전히 미리 납입이 된 자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금을 다시 모아가지고 자체 조달할 필요 없이 자금을 다 모은 상태에서 그 자금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동의 국부 펀드와 같이 아야 투자은행 같은 자본력을 가진 투자은행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ESM입니다. 다음으로는 ECB, 유로 중앙은행인데요. 말 그대로 유로가 지금 단일 통화잖아요. 유로를 쓰고 있는 이 유로 단일 통화 체계를 관장하는 바로 은행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17개국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니셜이 다 17개국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고요. 이거는 단일 통화로 합쳐진 유로존 여기에 통화 정책을 집단 결정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1998년에 설립이 됐고요. 유로 통화 발권력 당연히 갖고 있겠죠. 하지만 각국의 중앙은행하고 협의해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유통시키고 그러고 있는 상태고요. 각국의 중앙은행 말고 은행들 간의 유로 결제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RB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인데요. 이와 비슷하고요.
그래서 단기금리 조달, 그러니까 재할인율 같은 거를 결정하고 또 회원국의 금융정책 같은 거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은 EU입니다. EU는 가장 오래된 개념이죠. 지금 설명한 것 중에. 유러피언 유니언인데요. 바로 이렇게 국기까지 있죠. 이렇게 가장 유럽의 큰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유럽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1957년 EC라고 커뮤니티로 출발을 했다가 결속력을 강화하자 이래가지고 유니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재출범하게 됐는데 그것이 1993년입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모였다가 자유무역도 했다가 자유무역을 편시켰다가 이렇게 점점 결속력이 생기면서 지금은 27개국으로 구성된 이런 연합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결국은 미국을 동경해서 이런 연합 체계를 공고히 하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온이라는 단어로 다시 재탄생하게 된 거죠. 원래 모태는 EC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조약에 따른 연합기구입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대로 족족 이렇게 참가가 되고요. 28개국 8번째 개국 국가가 이제 참여할 예정에 있고요. 자유무역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점점 정책, 정치, 경제 다 아우러서 연합으로서 모습을 띠려고 하는 그런 가장 활발하게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연합입니다. 다음은 유로존인데요. 유로존은 말 그대로 유로를 쓰는 존입니다. 유로. 단일 통화를 쓰는 존. 이게 유럽 유니언보다는 EU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하나의 지역으로서 즉 돈, 유로, 이 유로화를 쓰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통화 동맹에 따라서 이제 단일통화를 출범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1999년이 되겠고요. 그 유로를 쓰는 나라들 또는 지역을 유로존이라고 합니다. 현재 EU 중에 17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티지로 처리된 게 이제 좀 이거 다 보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이슈가 되는 건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EU 국가 27개국 중에 지금 가입돼 있고요. EU 국가가 아니면서 나머지 이런 모나코나 이런 국들 EU 국가 아니면서 그냥 협정을 통해서 협정 체결하고 유로를 쓰는 이런 국가들도 유로존이라고 부릅니다. 모나코 같은 걸 보면 프랑스의 프랑도 같이 쓰다가 이번에 EU로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개별 협정을 금융협정을 체결해서 유로존에 들어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EU 중에 미도입 국가인데요. 여기 볼티지, 영국 지금 아주 좀 그 모든 거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죠. 유로존도 아니고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그런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이런 상호관계. 지금 복잡한 걸 너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요. EU 가장 큰 개념이죠. 27개국이 있고 유럽 전체의 연합, 공고히 결속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27개국이 이렇게 되어 있는 EU. 이 개념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중에서 유로, 단일 통화를 쓴 통화동맹, EU 중에 유로존을 구성한 17개국. 그게 바로 EU 안에 있는 개념이고요. 이 유로존에서 유로화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그 통화 정책을 실행하는 바로 중앙은행. 그것이 바로 ECB가 되겠고요. 이 유로존 안에는 지금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독일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눈여겨져 보여지는 데고, 이쪽이 이제 문제가 있는 데고, 독일이 조금 그나마 나아가지고, 지금 이 안에서도 이쪽은 독일은 좀 소극적이고,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 개혁하고,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그러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좀 대비되죠. 그리고 영국, 덴마크,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EU지만 여기 유로존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애매하고, 그럼 한번 너네들 해봐. 우리가 좋으면 그런 개혁 정책 따라가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런 지금 기구하고 조약에 의해서 이렇게 공고히 된 이런 거 외에 지금 유럽의 그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 먼저 설명드렸던 EFSF 같은 경우는 기금입니다. 기금. 요거는 EU 안에서 되고 있지만 그 문제는 이 유로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엇박자가 자꾸 생기는 거죠. 유로존 안에서 요 셋만
해서 뭔가를 출범한다 그러면 금방금방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EU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EFSF를 출범시켰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후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금, 돈 그 자체다. 그래서 지금 4,400억 유로가 모인 상태고 그것도 자체 조달한 거다.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 지금 안 되겠으니까 기구를 만들자.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ESM입니다. 아직 출범이 안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7천억 규모로 이제 자금을 모아서 5천억 규모의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제할 수 있는 기구, 각 국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EFSF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EU가 있고 27개국이고 그 안에 유로존이 있다. 이런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큰 무리가 없이 요즘 나오는 시사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